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포커스 닥터 박입니다. 지금 축구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그 아시안컵 기간에 일었던 해프닝이 일파만파해서 지금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이슈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저희가 사회과학을 하는 사회과학자 입장에서 한번 이걸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까? 이것 하나 하고요. 이것은 뭐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런데 왜 이 현상이 한쪽으로 완전 치우쳐서 이강인은 나쁜 놈, 나쁜 선수, 인성이 형편없는 사람이 됐고, 손흥민은 피해자가 됐고, 손흥민은 인성이 원래 좋았는데 참 안타깝다, 이렇게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쳤을까, 이걸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이런 현상이 사회 이슈에 대해서 또 사회적 해프닝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건강하지 않는 사회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이게 또 원인도 파헤치지 않고 있는 피상적으로 나와 있는 신문 기사 쪼가리에 나와 있는 걸 보고 나서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이것은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파시즘, 극단적인 전체주의의 사고에 매몰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주체성이 없는 사대주의에 젖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사회과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파시즘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전체주의, 특정 강자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반대자, 특히 약자에 대한 가혹한 탄압과 비난입니다. 이것은 손흥민은 강자고 이강인은 약자인데 여기서 모두 다 손흥민 편을 들고 이강인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탄압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솔리니, 히틀러와 같은 그때 유럽에 지배했던 파시즘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금 파시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강자에서는 비굴하고 약자에서는 너무 가혹하게 탄압을 하는 국민의식이 기저에 뿌리에 깔려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강인 선수 20대 초반입니다. 이 사람을 왜 무슨 대표에 퇴출시켜야 된다든가 광고를 못하게 해야 된다든가 하면서 매도를 하고 있나요? 심지어 이강인 선수의 가족까지 들먹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우리 국민들이 강자에게서는 너무 약하게 비겁하게 행동하고 약자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가혹하게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대주의에 빠져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사대주의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주체성이 없이 세력이 강한 나라와 사람에게 빌부터 자기 존립을 유지하는 것. 여기서 사대라는 것은 손흥민은 미국처럼 큰 나라고 큰 힘 있는 나라고 이강인은 아주 아프리카의 무슨 소국처럼 이렇게 취급해서 손흥민 옆에 붙어 있어야겠다 하는 보호심리랄까요? 무슨 강자에게 빌붙어가지고 나는 강자 옆에 있으니까 안전하겠지 이렇게 하는 비겁한 마음 같아요. 대한민국이 지나칠 정도로 유럽이나 미국의 생각이라든가 미국의 의견 또는 미국의 언론 보도 등에 맹종하고 삽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지나칠 정도로 서구에 경도돼 있다, 치우쳐 있다, 편향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제가 글로벌 포커스라는 이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이렇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한국의 생각이라든가 시각, 관점, 각도가 지나칠 정도로 강자, 힘 있는 사람, 미국, 유럽 등에 치우쳐 있어서 그걸 조금이라도 개선할까봐 개선할 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 경우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국내 이슈도 글로벌과
유리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 이슈도 글로벌 시각에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너무 현재 약자인 지금 여론 추세를 보면 마치 손흥민과 이강인의 대결에서는 손흥민이 99대 1로 이겼습니다. 아니 손흥민은 100점, 이강인은 0점이에요. 우리가 약자, 힘없는 사람, 또는 나중에 진 사람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나요? 저는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손흥민이 왜 거기서 멱살을 잡아야 되는가? 이것은 손흥민도 실질적으로 지금 오랫동안 국가대표를 해서 국민적 영웅이라 하지만 국가대표 내에서도 손흥민도 이미 독보적인 왕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주장이기도 리더하고 왕이고 무슨 황제처럼 행동하는 것은 잘못됐죠. 여기 손흥민도 국가대표 25명 중에서 나이가 30대 초반이면 그 선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감독도 있고 차두리라는 코치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폭력을 행사하려는 사람이 손흥민도 인성 측면에서 좀 보완이 되지 않아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있고 아들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있다 봅시다. 할아버지가 계시고 삼촌도 계시고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데 큰아들이 아들이라든가 동생들이나 조카들 막 후려친다고 생각합시다. 이거 잘못되지 않나요? 집안 파산 나는 거죠. 이것은 하극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이강인 선수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강인 선수 비롯한 몇몇 선수들 젊은 선수들 탁구를 치는 거에 대해 손흥민 선수가 해서 멱살을 잡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잘못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이강인 나쁜 놈, 인성이 원래 그래서 바닥이었어. 대표팀 퇴출시켜. 광고도 못하게 해가지고 위약금 물게 해. 이런 징벌적인 가혹한 탄압을 하려고 하는 의견을 모아가는 집단,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는 것이 슬픕니다. 우리가 약자도 보호해주고 약자도 이해해주고 약자의 고충이 무엇던가 이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우리 여론,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의 댓글을 보면서 대한민국 아직도 글로벌 수준에는 한참 뒤처졌구나. 공부를 많이 하고 세계를 많이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이강인 선수를 100%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흥민도 잘못이 있다. 왜? 손흥민은 국가대표 25인의 선수 1인이 아닙니다. 주장이에요. 주장은 리더입니다. 리더는 어떤 경우에서도 그 조직 단체에서 문제가 있지 않게 하는 것이 리더예요. 이것은 손흥민의 책임이 저는 90%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인의 책임은 10%. 지금 여론은 손흥민은 책임은 거의 없고 이강인만 100% 책임인 것처럼 보는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이래야만이 우리가 사회 문제, 국가 문제 또는 축구 대표 같은 조그만 조직의 문제, 집안의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약자를 이해하려는 따뜻한 마음, 열린 마음, 또 감싸는 마음, 포옹하는 마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글로벌 포커스 닥터 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